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전임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도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오늘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고유 번호증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새로운 대표가 이렇게 선임되었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해주신 분 중에서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계신 아마 소유주분인 것 같은데, 그 관리비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하셨고요.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과실 있죠? 이렇게 과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지, 실수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책임 소지 여부에 대해서 그걸 좀 잘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유번호증 이야기 하시는데 그 고유번호증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고유변호장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친목단체 개모임도 그렇고요. 친목단체 모임은 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있죠.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두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의 그 고유 번호증은 있죠. 그 비영리 단체인 경우는 일단은 법인으로는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고유 번호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건물에 어떤 집합 건물에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건물에 관리비를 걷어서 여러분들 그 건물의 모든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수익 사업은 하는 건 전혀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굳이 이렇게 끊어주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저는 그런데 이 상가에, 제가 어떤 호실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회계상에 여러분들, 그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주차 시스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주차 관리비도 주차 요금도 받죠. 또 각종 여러분들 건물에 보면 간판 같은 경우도 공용 부분에 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달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판에 대한 이렇게 사용료도 받고 어쨌든 잡수입들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는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국세청에 가보시면은 상세히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법인으로 여러분들 그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유번호증을 억지로 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탈루하려고, 그러니까 탈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체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고유번호증은 왜 크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쪽에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이 되었느냐, 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느냐 또는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절차에 맞추어서
규약이 딱 되어져 있느냐? 요것이 문제인 거지. 그것이 다 해결되면 되는 거고요. 고유번호증을 아무리 가가지고 적법하게 이렇게 선출되고 하지 않았는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들,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고유번호증 자체 있죠. 그거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유번호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제일 중요한 뭐라 했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한 관리인이 선출되는 부분,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거기 관리규약 내에 관리규약이 있어야 관리위원회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만 잘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세무서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뭐 이거 뭐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규약하고 뭐 이런 것들 들고 오시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아파트 측에서 상가 관리비가 너무 작다고 올려달라고 임차인에게 압박할 상황이 생기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부분도 생기실 겁니다.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리비가 싸면은 아무래도 임차를 들어오실 분들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또 장사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 공실률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그 사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셔가지고 왜 그 관리비가 우리 상가 쪽에는 좀 더 이렇게 부담이 너무 작게 된 건지 왜 그쪽에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좋게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가셔가지고 항상 우리는 제가 늘 가르치면 이게 상을 가지면 안 된댔죠. 감정적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물어보시면 이제 그쪽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아파트랑 상가랑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하고 있죠. 이제 요거는 제가 이게 원래 판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판례들인데 여기 보면 특히 승강기 유지비의 경우 이 건물의 승강기라는 말은 소송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의 승강기가 집합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용 부분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도 별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3층부터 해서 뭐 20층까지고 1, 2층에 상가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도 모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아파트에서 상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서 별개의 집합 건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승강기는 건물의 지하에서부터 지상 15층까지 연결되어서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승강기 유지비 등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상가가 아파트하고 같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한 동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각종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즉 반대로 좀 이제 이야기할까요? 아파트는 한 동으로 딱 있는데 아예 그 도로가 옆에 딱 상가가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용 사용료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상가에 계신 그 상가에 계신 사장님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가만 만약에 한 동에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러면 일부 그 관리단을 만드십시오. 일부 관리단을.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상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사장님이 그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요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떤 분들이 그 마음대로 본인들이 가가지고, 나 우리 상가 말이야, 관리비를 막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당신들 말이야, 우리 관리비 똑같이 하고 우리 좀 비싼데, 안 그래도 아파트하고 상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상가가 훨씬 더 비싸죠. 사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상가가 훨씬 비싸니까 당연히 훨씬 비싸게 그렇게 하는데 관리비까지도 이렇게 비싸면 뭐야 하면서, 그렇다고 또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B씨는 상가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에 규약을 제출했으나 그 규약이 관리단 집회에서 그 일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가 구분 소유자들로 일부 공용 관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사태도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자, 사장님께서 이게 제 말은 항상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라고, 내가 법을 존재하는 이유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님께서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뭐 이런 법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발입니다,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그냥 우리는 상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일부 공용 관리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든지, 그러려고 하면 지금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음에 우리 집회를 할 때 4분의 3 이상 같이 의결을 받아서 우리 걸 따로 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항을 대해서 만약 6개월 뒤에 만약 그런 집회가 있다면 2년에 한 번씩은 바뀌어야 되니까 집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꾸시든 그렇게 해서 일부 공용 관리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실 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인 것도 그거는 조금 찾아보셔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으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뭐 청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청소는 우리가 여기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냥 입점주 분들이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청소 아주머니 내나 미화 있죠, 미화 청소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에 그런 거 좀 빼달라고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휴지 같은 거 있죠, 휴지 같은 거. 네? 휴지 같은 경우도 상가만 따로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면 휴지 같은 것도 우리 좀 빼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휴지를 따로 앉아 이렇게 가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청소는 그래서 알아서 그쪽에 세주력이 좋다 하면 그 청소 부분도 아주머니 있죠, 한 명만 데리고, 우리는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협의를 하시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는 거니까는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곳저곳에 연락이 오실 때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뭐 소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웬만하면 소송을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제가 이해는 된다고요. 제가 어떤 곳은 보니까 이렇게 관리단에서 협박을 하다시피 소송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관리단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고 있거든요. 회계 돈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몇 년 있어 보시면 예? 그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이게 돈 나가고 들어가는 하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관리비에 투명하게 그싹 다들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근데 뭐 그런 것도 관리비 고지서도 상세하게 안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점 주문을 갖다가 횡포하다시피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좀 그런 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들 관리단이나 관리인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 그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시되 이게 감투가 아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친절하셔야 된다. 꼭 제가 그런 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점주분들하고 우리 그 소유자분들은 가족이지 직원들이 가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명심하시고 하셨죠. 그렇다고 그 뭐 직원들 막 떼하시지 말고 잘해주시고요. 특히 잘해주셔야 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 잘 아셔야 될 잘해주셔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 보안 있죠, 보안. 보안이든 그러니까 미화든 이런 쪽을 좀 잘해주십시오. 그분들은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챙겨주실까 해주시면 훨씬 더 잘해줍니다. 그런데 뭐 관리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따끔하게 뭐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일처리를 못하면 교체를 좀 자주 하셔야 되고요. 아셨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또 뭐 보안이라든지 뭐 다른 직원들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소장을 뭐라 하시면 뭐라 하지 직원들을 뭐라 하시지는 마시고 하셨죠. 그건 기본이죠,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뭐 예전에 뭐 어쨌든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하여튼 포스코에 있을 때도 좀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잘 좀 그런 걸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수한테. 자, 오늘 그 고의와 실수인데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의가.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 다음에 실수라는 것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거. 지금 어리버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실수를 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민법 S는 있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 책임주의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든 실수든 간에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요. 그러니까 과실 책임주의를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시겠죠? 그거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실수에도 등급이 있죠.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 부분은 경과실이냐, 이게 중과실이냐 하는 경우는 또 여러분들 보시되,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집합건물에 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735조에 보면은 타인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물을 긴급히 관리할 때는 관리 중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관리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관리 직원들 중에서 있죠. 시설팀이든 이제 직원들 중에서 관리소장이든 이제 공용 부분에 뭐 물이 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업체를 대동해가지고 고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다른 호실까지 실제 전용 부분 호실까지 물이 차가 들어가는 경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은 있는데, 여러분들 책임은 있죠.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은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쾌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저희도 예전에 그런 상가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불러가지고, 본인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은 굉장히 불쾌하시니까 빨리 거기에 따른 보상을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원상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줄지 그분한테 뭐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이러지 말고 피해를 당한 측 입장에서 있죠. 그분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세하게 물어보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드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아시죠? 그런 부분은 그건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또 과실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양측이 다 이렇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양측이 과실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거는 과실상계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있죠. 악의적으로 아까처럼 막 이렇게 해놔놨고 나중에 돼가지고 있죠. 저쪽에서 피해를 나한테 해줬다. 우리 관리단이나 아니면 뭐 내한테 뭐 피해를 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 가해 행위가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행위라면 여러분들이 과실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감투가 아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관리단에 제가 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왔었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죠. 건물에 대해서 손바닥 안에 다 있거든요. 어떻게 건물 시설 관리부터 해가지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웬만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자 보수든 뭐든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리업체 측의 그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웬만한 것들 전부 다요. 직원들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핵심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봉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모르게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입점주분들에게 아주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큰 전체를 위한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도록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형사사건으로도 뭐 이렇게 과실에 대해서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이런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를 예견해야 할 의무, 또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지 않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결과 발생에 대한 회피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좀 책임감이 좀 크고, 특히 이제 직원들은 자기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관리업체 측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업체 책임이죠. 그런 거는 본인들이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수로 화재라든지 아니면 폭발물이라든지 물을 넘치게 한다든지 교통을 방해하는 거라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있죠.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는 형사사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좀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늘 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꼭 당부드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 한 가족이다. 여러분들 꼭 그거 명심, 또 명심, 또 명심하시고, 서로가 같이 위해주면서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절대 갑질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갑질하셔는 안 됩니다. 좀 일 좀 잘하도록 격려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통제 감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종 용역 업체들 있죠. 여러분들, 계약할 때 용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거든요. 뭐, 화장지부터 해가 뭐,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런 각종 용역 업체들이 오는데, 로비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맛 한번 딱 들이시면,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죠. 예,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알겠습니까?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이 있으시면 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손가락질 할 정도로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요. 자식이 있으시면 좀 자식 못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왜 그런 좀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 여러분들 그 건물 전체 보시면 관리비에 보시면은 종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화재 보험하고 있죠. 여러분들 공용 부분에 가다 미끌려서 넘어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배상을 또 해주거든요. 누구라도 그게 이제 종합보험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몇 군데 입찰을 저희가 이렇게 소장 보고 저희가 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잘 하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아가지고, 예? 그 보험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이 지금 무슨 짓거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무조건 그 업체는 배제시켜라 이랬거든요. 그 업체는, 그 업체가 싸든 어떻든 상관없이 배제시켜라. 좀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관리업체 측도 마찬가지고요. 관리업체 측에서도 보면 뭐가 이렇게 각종 용역들이 있거든요. 원래 관리단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쪽에서 아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 관리업체하고 또 아는 뭐가 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엄하게 뭐라고 여기 오시는 분을 바꿨거든요. 그 관리업체 상무랑 그런 사람들 어쨌든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엄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관리업체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잘하는 데도 있는데 잘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치관리 하셔도 되는데 자치관리의 문제점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인이 되시는 분들은 소유자를 하셔도 되고 임차인이 하셔도 됩니다. 한 번은 임차인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하실 분들이면 임차인이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그 사업체만 막 보시다가 막상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왜 공정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아실 거니까요. 직접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가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첫 번째는 고유번호증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지금 관리인이냐, 관리위원회냐, 그 규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적법하게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하나는 또 뭐 있습니까, 그때? 예, 그 부분도 잡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해서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그거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입점주분들한테 필요하면 고유번호증 달라고 하면 그 복사기가 당연히 줘야 되죠. 그거는 한번 보여주셔야 되고 기본이죠. 그거는. 예, 그렇게 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아파트 상가에 계신 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판례나 그 일부 공용 관리단을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시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아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있습니까? 제가 고의나 실수라도 즉 과실 책임은 책임 원칙이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제가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하실 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있는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여러분들 입점주분들은 자기 업만 하다 보니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을 도둑놈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 정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안 그런 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분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게다가 감투가 아니다, 봉사하는 직업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뭘 하셔야 된다? 관리업체나 직원들에 대해서 일 잘하는 거 격려해주도 못하는 거는 되게 뭐라 하시고 통제 감시를 하시고, 아까처럼 그 계약서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어쨌든 관리비를 줄여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강구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늘 투명하고 우리 집합 건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집합 건물에서 재산권과 미래 가치가 이렇게 잘 되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